아무튼 좀 잘 들어요. 주머니 손 빼세요. 저 손모가 잘라버리기 전에. 자, 지수함수입니다. 우리 예습 여기까지 했나? 프린트? 다 썼나? 지수로 함수까지? 지수는 여기까지 다 했나? 다 했어요? 자, 지수함수입니다. 자, 우선 지수함수는 뭘 지수함수라고 하냐? 함수 fx가 있는데요. 이 fx가 지수 형태로 나타나면 그게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꼴이 a의 x제곱. 변수 x가 여기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꼴을 갖다가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고, 뭐 저렇게 생겼다고 다 지수함수라고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함수라는 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밑에 있는 이 a의 조건이 필요한데, a의 조건은 a는 0보다 크다 이고 1은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잡혀요. 우리가 그냥 로그에서 봤던 그 밑 조건하고 같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닌 애만 정의가 됩니다. 이게 지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교과에서 배우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다. 함수 중에 이런 함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런 함수는 지수함수라고 다루지 않는다. 있습니까? 자, 지수함수는 저런 꼴이고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갖다가 유리무리 함수 같은 거 공수 2에서 배우시면서 처음 함수를 배우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함수를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정의역, 치역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갖다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정의역이라는 건 이제 x죠, x. x. 치역이라는 건 저 fx의 함수값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정의역, 치역. 따로따로 쓸까요? 처음이니까. 정의역, 치역. 자, 우선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뭐 집합표시 해야 되는데 생각하겠습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 x 다 들어가요. 치역은 우리가 이제 밑이 양수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1이 아니고, 그래서 치역은 우리가 앞에서도 뭐 지수꼴 식을 처리하시다 보면은 얘는 양의 실수밖에 안 돼요. 양의 실수. 약식을 이렇게 씁니다. 그냥 양의 실수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얘는 x by x는 모든 실수 이건데 이렇게 약식 쓰겠다고 해? 정의역 치역은 저래요. 정의역 치역은. 그러면 새로 배운 함수의 정의역하고 치역은 확인을 했고, 우리가 이제 함수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이제 그래프인데, 그럼 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거를 갖다가 그려볼 건데, 그리려고 보니까 요 밑이 요렇게 나타낸 애를 갖다가 부등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냐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거든요. 밑이 저렇게 좀 갈려 있어요. 1보다 큰 애 작은 애로.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집니다.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더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거는 뭐 점 찍어 본 겁니다. 예를 들어 밑이 1보다 클 때는 y는 2의 x제곱 정도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 x값 싹 대입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0 대입하니까 얼마냐? 1지나요. 1 대입하니까 2지나요. 2 대입하니까 4지나요. 3 대입하니까 8지나요. 올라가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려드릴 때 이렇게 그려주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같은 거로 돌려서 그래프를 돌려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지수함수는 참고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럼 저쪽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0 대입하시면 2의 10제곱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00 대입하시면 2의 100제곱분의 1이에요. 되게 작거든요? 굉장히 작은 수예요. 분자는 1이고 분모는 더럽게 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0이 되냐? 0은 또 아니에요. 아무리 넣어봤자 음수를. 그죠? 왜? 여기다가 음수 넣으면 우리가 지수의 확장에서 배웠다시피 역수로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음수 쪽을 대입을 해보면 얘가 계속 작아지기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0이 되지는 않고 계속 작아져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걔가 다시 나옵니다. 걔가 뭐야?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는 애. 그게 뭐야? 자, 점근선이죠. 점근선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점근선이 있는 함수를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기존에는 점근선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만 배우는데 이제는 하나 더 배운 거예요. 지수함수 점근선이 있구나.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애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려보니까 x, y 얘는 y는 2분의 1x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 0 대입하면 어디 지나요? 똑같이 1 지나요. 2 대입하면은요 4분의 1이요.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 2분의 1이요. 2 대입하면 4분의 1이요. 10 대입하면은 2의 10제곱분의 1이요. 되게 작아지는데 그렇다 그래서 0이 되냐? 0은 또 안 돼요. 계속 작아져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2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요. 올라갑니다. 근데 추세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가 생기냐?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생깁니다. 점근선. 자, 밑이 1보다 큰 애, 작은 애 두 가지 그래프의 개형을 봤어요. 그럼 이제 그 개형에 대한 해석을 해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밑이 1보다 클 때의 특징은 뭐냐?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죠. 우린 이런 걸 이제 증가한다 그러죠. 증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감소한다고 하죠. 감소. 그죠?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거 정확하게는 미적분 원가시만 하는 건데 x1, x2가 있을 때 정의역에서 fx1, fx2에 대해서 x값이 크면은 함수값도 크다. 그러면 증가. 반대로 x값이 큰데 함수값은 작으면 그게 감소. 이거 니네가 알고 있는 오른쪽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를 갖다가 식으로 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증가 감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 다음으로는 뭐가 보이냐? 볼록성이 좀 보입니다. 2차 함수처럼인데 여러분이 2차 함수를 먼저 배우시다 보니까 이게 아볼이고 이게 위볼이다. 약간 뭔가 좀 이제 선입견이 잘못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볼은 곡선에서 위에 두 점을 찍었을 때 선분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아볼이에요. 이게 아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배웠던 그 무리함수 얘도 뭐예요? 이렇게 그리면은 위볼인 겁니다. 위볼. 자, 그러면 이런 걸 토대로 현재 주어진 그래프의 볼록성을 보시면 얘는 뭐예요? 찍 거보니까 아볼이죠. 밑이 1보다 크면 아볼이네. 얘 찍 그니까 뭐야? 위볼.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진짜 바닥인 거야. 뭐야? 아볼이죠. 아볼. 자, 이렇게 되겠고요. 왜 아볼인데요? 선분을 그어서 선분이 위에 있으면 아볼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요, 그냥 아볼처럼 생겼어요. 자,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여기 자, 내가 요 정도를 A라고 하고 요 정도를 B라고 해보면요, 요 A하고 B의 중점을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중점을 A하고 B의 중점을 여기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여기의 함수값은 FA라고 할 수 있죠. 여기의 함수값은 FB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의 함수값은 뭐냐? 여기의 함수값. 얘가 중점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닮음하시게 되면은 2분의 FA 더하기 FB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의 함수값은 뭐가 돼요? 여기의 함수값은 요놈의 함수값이니까 F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천천히 따라오시면 별거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처럼 아볼 그래프는 2분의
FA 더하기 FB의 값과 F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을 대소를 비교해 보시면 보다시피 누가 더 크냐? 선분이 위에 그려지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요게 이제 아볼 수식이죠. 아볼 수식. 여러분이 근데 이게 공수할 때도 한번 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2차나 그런 거 할 때 한번? 요게 아볼 수식입니다. 반대로 틀어지면은 그게 위볼 수식이 되게. 질문 있어요? 자,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 증가감수와 아볼, 위볼의 볼록성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특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생깁니다. 아, 뭐가 있어요? 아,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뭐예요, 지금? x는 0. 아, 뭐래? x는 0이 아니고 y는 0. x축이죠? 둘 다 점근선이 y는 0이라는 게 생깁니다. y는 0. 그러니까 얘는 뭐 실질적으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무관하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무관하게 점근선 y는 0, x축이라는 게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내가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리는 순서를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뭐부터 찍었어요? 뭐부터 찍었어? 자, 이게 집중력인데 뭐부터 찍었어? 그치? 이게 봐. 그러니까 이러니까 수업 보고 있다는 거야. 0,1부터 찍었죠. 다 0부터 대입했죠. 왜? 0을 대입을 하시면 지수함수에다가 밑이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뭐예요? 1이에요. 아, 뭐야? 밑이 뭐가 됐든 간에 밑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생겨요. 뭐에 관계없이 지나는 선. 뭐예요? 정점이 있습니다. 정점. 밑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정점이 있어요. 뭐예요? 0,1입니다.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관계없죠.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가 기본 우선 지수함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이력들이. 자, 다음. 자, 밑의 크기에 따른 지수함수를 보겠습니다. 밑의 크기에 따른 지수함수의 변화 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1인데,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밑이 크냐 이런 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누가 더 밑이 크냐. 나중에 이 정도는 하다 보면 여러분이 외워지실 텐데, 눈으로 봐도 알 텐데, 둘 중에 누가 더 밑이 크냐. 얘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고 얘가 y는 b의 x제곱이라 그러면 둘 다 지금 1보다 크니까 증가계역인데, 둘 중에 누가 더 밑이 크냐. 누가 더 크겠어요, 밑이? 이거 뭐 안 배워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a가 더 크거든요. a가 왜 큰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당연히 뭐 눈 뜨고 보면 그런데요. 왜 크냐 했을 때 제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x는 1을 갖다가 선을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 만나는 값이 a하고 b예요. 그러면은 a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같은 논리로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갖다가 두 개를 그렸는데, 그 감소하는 그래프가 하나는 y는 c의 x제곱, y는 d의 x제곱이라고 하면은 c랑 d는 당연히 1보다 작은 감소인데 누가 더 작냐 누가 더 크냐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x는 1인 선을 따라서 쭉 가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누구예요? c예요.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가 d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큰 거예요? c가 더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 이제 이후에 말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 자,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좀 더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 소리거든요.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0보다는 큰 거고요. 이쪽은 생략한 거고. 당연히 0보다는 큰 거고. 밑이 1보다 작을 때에는 밑이 작을수록 y축이 가깝습니다. 밑이 작을수록. 왜? 그래야지 절대값, 밑이 지금 보다시피 절대값이 아니고 밑이 1보다 작을 때에는 C랑 D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누가 더 작아요? D가 더 작죠? 작은 애가 더 붙어요, y축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억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한글로, 항상 하는 말이죠? 한글로 풀어서 기억을 하셔야 정확하게 문제나 풀이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여기도 왜 0보다 커요? 왜 0보다 커요? 아니 그 조건은 안 돼. 왜 그런지 아니 그게 지수함수의 정의야. 지수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밑조건이야. 마치 선생님 유리함수에서 왜 분모는 0이 안 돼요? 정의역이 왜 누군 안 돼요? 똑같은 얘기인 거야. 네. 근데 얘가 그거를 뭐 그런 게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그냥 안 들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그냥. 에휴. 밑의 크기에 따라서 지수함수는 이렇게 좀 개형이 달라지겠습니다.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여러분 다 나중에 학교 가면 안 해요. 우리가 한 번만 하고 안 합니다. 이런 얘기. 다시 안 해요. 처음이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대칭성과 평행 이동을 볼 건데, 자, 대칭성은 여기 지금 기준, 하나의 지수함수를 기준으로 얘를 대칭시키면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제일 심플한 2의 x제곱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y는 2의 x제곱. 이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이동 내용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x축에 대칭 이동시키시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함수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y에다가 마이너스 y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되겠죠? 마이너스 건너가서. 자, y축에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y축 대칭 이동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함수식이 뭐가 돼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뭐 하겠어요? 원점 대칭 이동하겠죠? 원점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얘는 둘 다 마마 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대칭은 그냥 무난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수2의 개념으로 간 거고, 읽어낼 줄 아셔야 되고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를? 자, 보니까 자, 우리가 얘는 지금 x의 개수가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밑이 2짜리, 그죠? 밑이 2짜리. 얘는 마치 x의 개수를 1 기준으로 보면은 밑이 뭐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뭐예요? 2분의 1짜리. 얘도 2분의 1짜리처럼 볼 수 있는 거야. 밑이 1보다 작은 애로 보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밑이 1보다 큰 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증가라 그랬거든요. 오른쪽 위로. 얘 제일 기본 개형이에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아진다. 그대로. 그러면은 감소 개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보면 된다? x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y는 2의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게 있다. 밑이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알겠어요? 잠깐만 있어. 밑이 지수함수가 2의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나오면은 큰 거야, 작은 거야? 1보다. 이게 1보다 작은 거라고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마치 밑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8분의 1짜리죠. 그러니까 이제 감소 그래프가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밑의 크기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증가감소 개형을 보셔야 되겠고, 지수함수의 증가감소 개형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그려진 애 둘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위에 그려진 애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점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x축에 대해서 위쪽에 그려진 게 두 개고 밑에 쪽에 그려진 게 두 개인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 보니까 지수 앞에 있는 부호죠. 요 지수 앞에가 음수면 점근선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고, 양수면 위에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수함수의 치역이 모든 양의 실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기본 개형의 치역이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 점근선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건데, 만약에 이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빨리 가셔야지, 이거를 갖다 매번 대칭 이동을 생각해서 다시 가시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 개형에 해당하는 그래프인 2의 x제곱을 그려놓고 나머지들을 갖다가 대칭시킨 애를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여러분이 앞으로는 함수의 식에서 밑의 크기를 보시고 증가감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 앞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시고 점근선 위에냐 아래냐, 요거를 판단하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은 그냥 기존에 했던 그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y는 a의 x제곱을 갖다가 평행이동을 해서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 하시면 y는 a의 x-m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건 얘들 했던 그대로.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가 바뀌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 치역. 자, 얘 정의역 모든 실수, 치역 양의 실수였거든요. 자, x축으로 평행이동했어요. 정의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y축으로 평행이동했어요. 정의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x값은.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은 똑같아요. 대신 치역이 여기서는 0보다 크다거든요. 0보다 크다, 양의 실수. 근데 얘가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y는 n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y는 n보다 크다.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아까 정리해드린 거에 점근선이 있었죠? 자, 요 지수함수의 기본형의 점근선이 뭐냐? 뭐야? 점근선이요? 한없이 가까운 나는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뭐야? Y는요? y는 0이었죠. 자, y는 0 왜 생겼냐? 잘 보니까 결국에는 치역에서 경계가 되는 값이 점근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 점근선을 그대로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면 당연히 y는 n일 거고, 매번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안 해도 결국에는 치역의 범위의 경계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얘가 0보다 큰 거는 얘가 0이 안 되니까요. 그럼 얘가 가려놓고 남은 애가 치역이 될 거라고요. 점근선이 될 거라고요. 마지막에 정점은 x가 0일 때 y의 값이 항상 1이다. fx 값이. 이게 정점이었는데 a에 관계없이. 그럼 얘는 정점이 뭐가 되냐? 우선 평행이동한 걸로 써보시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니까 m, 1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공부하시는 건 의미는 없겠고, 그럼 정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기본형에서는 그냥 이렇게 찾았는데, 정점을 찾으시는 방법은 x좌표는 뭐예요? 지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시면 되겠고, 그때 함수 값을 찍어주시면은 그게 y좌표가 되겠다 이거죠. 정점을 찾으시는 방법. 정점은 왜 찍어야 돼요? 니네가 하다못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서남계 11번 해설할 11번 아까 그 고난도 문제 해설할 때에도 2차 함수하고 직선 그려요. 근데 직선이 감소하는 건가만 알면 너무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정된 점을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찾았던 게 둘이 만나는 교점 중에서 x가 0인 데를 찾았던 거고, 그래프를.
그럼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니네가 밑을 몰라요. 우리가 아까 배웠다시피 밑에 따라서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증가니 감소니 뭐니 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밑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그때 필요한 게 요 정점 찾는 방법이 되겠죠. 정점을 찾으시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기본 내용입니다. 질문 있어요? 있기는 코닥지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함수의 일반형, 요게 표준형. 그럼 일반형은 뭐냐? 일반형은 y는 k 곱하기 a의 bx 플러스 c제곱 더하기 d꼴 이렇게 주로 쓸 수 있겠거든요. 일반적인 형태는. 그럼 여러분이 저 일반적인 형태에서 뭘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뭘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점근선 그리고 뭐 이제 얘가 x축 방향, y축 방향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됐느냐 이런 건데 자 문자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당연히 쉬운 게 요 d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d는 y축 평행이동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y축 평행이동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당연히 연관이. 자 그 다음에 요 c 뭐랑 연관이 있겠어요? 얘는 x축 평행이동하고 연관이 있겠죠. 물론 b로 묶어내시면 그죠? x축 평행이동하고 연관이 있는 애예요. 묶어내시면 그죠? 그럼 b는 뭐랑 연관이 있냐? b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밑을 읽으실 때 뭘 기준으로 읽는다? x의 개수가 1인 애를 기준으로 읽으니까 이 b 값은 여러분이 밑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뭐가 써있냐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호겠죠. 부호 그죠? a는 원래 밑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남은 변수 미정계수가 지금 뭐냐면 k입니다. k는 뭐랑 연관이 있겠냐? k는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x축 평행 이동입니다. x축 평행 이동. 왜 제가 갑자기 x축 평행 이동이 되냐?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로그의 성질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 기출 중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3 곱하기 2의 x제곱을 주고 얘를 y는 2의 x제곱을 가지고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가 있냐 없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로그의 성질로 3을 갖다가 2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3을 갖다가 2로 바꿔주면 지수에다가 뭐 써야 돼요?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로그 2에 3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바뀐다 그랬습니다. 로그 성질로. 그러니까 둘이 지수법칙 하면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x 돼요? 그럼 얘는 이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요만큼. 그래서 요 자식이 x축 평행이동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관이 있다. 연관이. 알겠습니까? 관련이 있다. 이런 게 왜 필요하겠니? 우리가 여기도 뻔할 뻔짜 아니야. 함수 배우면 똑같이 나오겠죠. 뒤에 가서 얘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가지고 겹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 그런 거 볼 때 필요하겠죠. 질문이요? 이거는 뭐 쓸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쓰세요. 근데 이제 너 남아서 쓰시고요. 네. 남아서 안 쓰죠, 근데.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실제. 뭐 쉬운 거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함수는 어쨌든 저쨌든 그래프가 핵심이니까 2에 뭐 예를 들어서 x-2제곱 더하기 3 이런 거를 그려야 된다. 자, 이제 뭐 실전에서 필요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땐 항상 누구부터 그리냐? 우리가 이제 뭐 유리함수 때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누구부터 그리냐면 점근선부터 땁니다. 점근선부터.
점근선. 점근선 뭐예요? 점근선 찾는 방법은 지수를 가리면 돼요. 그럼 y는 3이 점근선이에요. 좌표 평면에서 y는 3이 점근선이고, 자, 그려놓고 나서 이제 밑의 크기와 지수 앞에 부호를 봅니다. 밑의 크기는 2짜리네요. 증가고요. 지수 앞에가 양수네요. 점근선 위에다가 증가. 점근선 위에다가 증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많이 변형되는 걸로는 y는 2에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빼기 1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그린다 라고 해보시면은 얘는 좌표 평면에서 점근선이 가리니까 마이너스 1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밑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밑이보다 밑이 4분의 1입니다.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앞에 양수네. 그럼 그대로 감소하게 그리면 되겠고, 대신 지금 같은 경우에는 x축이나 y축을 뚫고 지나가니까 절편 정도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0 정도 대입해 보시면은 y절편이 양수인 게 보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수 앞에 양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지수 앞에가 좀 음수로 바뀌면, 자, y는 마이너스 뭐 3 곱하기 2에 4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제 이런 건데, 요런 애를 그리실 때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점근선. 점근선은 뭐가 그려지냐? 가리면 y는 3이 점근선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밑이 뭐냐? 자, 밑이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그럼 원래 2분의 1이니까 감소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감소하던 애를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를 밑으로 내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런 개형으로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축을 지나가니까 절편 정도 따주시면은 얘는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음수인 것 같네요. 음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죠? 함수는 그래프 그리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은 다 된 겁니다. 자기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그릴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있다고? 자, 87쪽에 보시면 유형이. 자, 1번에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a가 근데 0하고 1 사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밑이 참고로 뭐냐면 a분의 1이거든요. 그럼 밑이 a분의 1이면 얘는 1보다 큰 겁니다. a가 1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자체가 점근선 x, 여기 지금 y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기억 당연히 맞고, x가 0보다 크면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지냐?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a의 값이 커져요. a의 값이 커지면 밑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럼 밑이 작아지니까 y축에 더 멀어지겠죠. 그죠? 말장난입니다. 뭐 디귿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처럼 얘는 증가냐 감소냐? 증가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뭐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그려서 판단하시면 되고, 아까도 설명해드린 거. 2번은 뭐 그래프 보고 미정계수 따는 거. 1번에 3분의 1의 x-a제곱인데 지금처럼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다. 그럼 딱 보자마자 b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a의 값 구하셔야 되는데 보다시피 1,0 함수 단원할 때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은 뭘 찾아야 돼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함수 위에 있는 점. 그래야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대입해가지고 a 값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1만큼이면은 x에다가 x 빼기 1 대입이니까 2분의 1에 x-1이고, y축으로 마3이면 마3 달면 되죠. 얘랑 비교하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b는 마3이고, a 값 얼마요?
A 값이요? 얼마야? 한 장은 1이 1이라고요? 잠깐만요. 어떻게 이거? 이게 뭐 대단한 계산 시키는 거죠. 아니 여기랑 얘랑 비교하면 얘가 지금 지수가 x밖에 없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앞으로 내리면 된다는 거고,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a인 건데, 와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너무 어렵나? 자, 이 절대값 처리는 아까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냥 저 공수 2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리고 어쨌든 함수가 통으로 절대값 돼 있는 거니까 밑에를 꺾어 올리시면 돼요. 그죠? x축 기준으로 꺾어 올리시면 된다고요. fx-2라는 거는 얘는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2. 얘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0 잡고 점근선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먼저 그려지고, 증가하는 개형으로 그려주시면 0 대입하면은 1 지납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절대값 처리를 했으니까 x축 위로 꺾어 올리시면은 유리함수 때에도 얘기했다시피 점근선 있는 애는 점근선 같이 올리셔야 됩니다. 점근선. 그래서 그래프가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는 1이 돼서 이제는 꺾어 올린 그래프를 그리실 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처럼 x의 절대값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그리냐?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치해가지고 네가 아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배운 걸 물어보는 거요. 배운 걸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요. 어떻게 그려? 얘는 x가 0보다 큰데 그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는 대칭을 시키시면 되죠. 0보다 큰 데는 다시 말하면 x축, 이제 y축 기준으로 0보다 큰 데는 살리고 왼쪽은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만약에 fx가 쟤니까 쟤를 그린다고 하면은 얘를 그려놓고 0보다 큰 데는 살리고 대칭 이렇게 그려집니다. 약간 뭐 이차함수 비슷하게 되지만 이차함수랑은 좀 다른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는 저기 어디야 97쪽까지 풀어보세요.